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를 배우고 있었죠. 그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RC4가 있었고, 그 다음에 CSS가 있었고, CSS는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로 뭐 만들어진다 이런 것까지 했었죠. 그렇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보다시피 시프트 레지스터인데 새로 들어가는 입력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다. 그래서 저기 보면 17비트짜리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17비트가 있고 그 중에 몇 군데 위치 정해져 있죠. 그걸 뭐 XOR해서 새로 들어가는 값이 정해지는 거고 매번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고. 그래서 CSS는 저 CSS는 DVD 인크립션 쓰였던 거고 2개짜리 썼던 거고 여기서 보면 시드 값이 40비트니까 이해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깨질 텐데 근데 사실 얘는 문제가 이해 17승 만에 깨진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 16승 만에 깨져요. 이해 16승 만에 깨진다. 왜 그런지 이제 한번 깨보면 되겠죠. 저걸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17비트짜리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 비트는 정해져 있죠. 제일 끝에 왼쪽에 있는 값이 1이죠. 사실 16비트만 언논이고 나머지는 한 비트는 정해져 있고 여기엔 또 25비트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비트씩 나오죠. 한 바이트씩 나와서 얘를 더해서 모두 20유로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죠. 이게 한 바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Z라고 그러고 얘는 X라고 그러고 얘는 Y라고 합시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깨느냐? 우리가 얘는 지금 보통 DVD 이런 데 쓴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DVD 인크립션에 얘가 적용돼 있어요. 자, DVD 같은 건 영화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영상이 쭉 있고 무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CSS에 나온 그런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을 두 개를 XOR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무비 같은 경우에 보면 앞쪽에는 사실 정보가 뭔지 대충 알아요. 앞쪽에 DVD 앞쪽에 있는 건 이 동영상의 뭐 타이틀, 뭐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정할 건 뭐냐면 요것 중에서 앞쪽은 정보를 알아냈다고 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헤더 부분이라서 요거는 어떻게든 뭐 알았다고 쳐요, 헤더. 뭐 찍어서 맞춰서 어떻게든 알아냈다고 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0바이트 정도는 알아냈다고 쳐요. 가정이에요. 원래 DVD는 한 뭐 몇 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파일이 되게 큰데 그 중에서 앞에 20바이트가 알려져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제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인크립트된 무비라고 칠게요. 암호화되어 있는 거야. 자, 원래 non-plain 텍스트랑 사이퍼 텍스트랑 XOR을 하면 뭐가 나와요? 스트림 사이퍼에서 키가 나오죠. 메시지에다가 GK를 하면 이게 사이퍼 텍스트잖아요. C랑 M을 하면 G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GK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GK가 이렇게 나와요. GK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인크립티드 무비는 다 알죠? 인크립트 된 값은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DVD 읽으면 그 값이 그냥 암호화된 값이니까 이건 다 알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앞쪽 부분을 그냥 안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그럼 GK의 어떤 부분을 알아요 우리가? 앞쪽 부분을 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20바이트는
우리가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CSS 프리픽스 이 부분을 안다고 쳐요. 이 프리픽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CSS를 깰 거예요. 그래서 20바이트를 안다고 쳐봐요. 20바이트든 30바이트든 사실 상관없어요. 좀 많이 안다고 쳐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뭘 하는 거냐면 Z 값을 하는 거랑 똑같죠? Z가 계속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0바이트를 아는 거라고 보면 돼요. 처음 20바이트. Z 20바이트를 안다고 쳐요. Z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 모드 256이죠. 맞죠? 아웃풋은 X 더하기 Y 256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Z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X, Y는 모르죠? 모르니까 자, 우리가 X는 값이 0000부터 11111 이런 값이겠죠? 그렇죠?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2에 16승까지죠. 위에 건 16비트니까. 17비트인데 한 비트는 아는 거니까 2에 16승까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2에 16승까지를 다 시도해 볼 거예요. X가 000일 때, 0001일 때, 0010일 때 모든 경우를 다 트라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건 Z에다가 빼기 X 모드 256이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넘긴 거예요. X를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X, Z-X인데 지금 Z는 우리가 아는 값이죠. 이건 원래 20바이트 주어져 있으니까 X는 우리가 다 해보는 거죠. 2의 16승까지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Y가 값이 나오겠죠. 뭔가 Y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얘도 2의 16승까지겠죠. 얘도 이제 뭐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2의 16승까지가 쭉 나올 거예요.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 Y가 나오면 자, Y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대충 쭉 해서 20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20바이트. 맞죠? Z가 20바이트였고 X는 2의 16승인데 사실 X 돌려보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적용시켜서 Y 값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Y를 계산을 했어요. 물론 저 Y가 맞는지는 몰라요. 이해돼요? 맞는지 모르고.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20바이트가 나왔어요. Y 값이. 저 Y 값을 자, 이 Y 값을 보면 앞쪽에 24, 25 비트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온 비트 값이 이 값이 원래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값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값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값은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값이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25개를 하고 나면 원래 25비트 안에 있던 게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값은 뭘까요? 1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왼쪽 1로 채웠을 테니까. 저렇게 생겨가지고 뭐 계속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나온 값을 보면 요 나온 값을 보면 이 값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뭘 알아요?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넣어가지고 계속 그 다음까지 뭐가 되는지 다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계산이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를 돌려요. 계속 돌려서 그 결과가 이 뒤쪽에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요. 만약에 맞게 나왔다 그러면 X가 맞게 예측된 걸 거고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잘못된 X였겠죠. 그렇죠? X가 맞았으면 Y도 대 맞게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분만 시도해 보면 돼요? 2의 16수만 해보면 된다. 2의 40수 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값이 나오면 그 처음에 나온 값을 가지고 뒤를 계속 만들 수 있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CSS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숙제로 DVD를 뭐 해킹해보라, 뭐 깨보라 이런 숙제 내주진 않을 테니까. 자, 이해됐죠? 음. 아, 17비트, 25비트? 사실 비트가 같으면 더 깨기 쉬워요, 보통. 왜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돌아가면 경우의 수가 더 적어요. 그래도 좀 달라야지 이게 조합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더 안전해요. 웬만하면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쏘인 경우가 훨씬 더 낫고. 그래야지 주기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면 주기가 짧기 때문에 사실 더 쉽게 깨져요. 자, 그럼 CSS는 깨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걸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거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e스트림 사이퍼. 그래서 현대 스트림 사이퍼들은 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인데 키랑 그 다음에 일종의 랜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카운터가 될 수도 있고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추가해서 매번 다른 걸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이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래서 얘 R 값은 우리가 뭐 카운터가 될 수도 있고 랜덤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근데 얘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키는 똑같은데 R이 반복되면 그럼 똑같은 키로 암호한 게 되기 때문에 투타임 패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게 R이 매번 다른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암호할 때는 R이 0인 거. 그 다음 암호할 때는 R이 1인 거. 계속 다르게 하면 마치 키가 다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은 일종의 뭐 프로젝트고 이 스트림 안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살사 20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얘는 이제 보면 키 사이즈가 일단 얼마예요? 이게 키예요. 키가 128에 또는 256. 앞에 CSS는 키 사이즈가 얼마였어요? 40이었죠. 그래서 CSS는 사실 그 알고리즘이 안전해도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키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다 128비트 이상이에요. 128비트고, 그래서 얘가 키고, 그다음에 뒤에 64비트는 난스 또 카운터에 해당되는 매번 달라지는 값. 우리가 이제 매번 달라지는 값을 뭐라 부를 거냐면 난스라고 부를 거야. 난스. 그래서 난스는 랜덤이 돼도 상관없고 카운터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씩 증가하는. 그래서 매번 그냥 다른 값으로만 채택이 되면 돼요. 그런 걸 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키랑 난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뭔가 긴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살사 20가 있고 얘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얘는 입력에 해당되는 게 E, R, 그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예요. R은 난스 밸류라서 매번 달라지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키는 고정되어 있고 인덱스는 얘가 뭘 만들긴 만드는데 그 나오는 아웃풋 값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미에 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인덱스를 적용할 텐데 그 인덱스 값이 0, 1, 2, 3, 4 이렇게 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까지 있어요. 음. 그래서 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키가 이제 128비트예요. 128비트면 몇 바이트죠? 몇 바이트? 128비트가 8로 나누면 되죠? 128 나누기 8은 얼마? 16이죠.
그래서 키가 16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난스는 몇 바이트일까요? 64비트니까 8바이트. 인덱스도 8바이트예요. 그럼 다 합치면 몇 바이트? 32바이트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32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출력 하나하나 출력은 64바이트가 되게 할 거야. 64바이트.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32바이트를 적당히 중간을 막 잘라가지고 카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우 0, 타우 1, 타우 2, 타우 3는 상수값이에요. 컨스탄트.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 알고리즘에. 상수값을 그냥 탁탁 채워놓고 그 다음에 키값 요 16바이트를 이쪽에 채워놓고 랜덤은 여기다 넣고 인덱스는 여기다 넣고 또 키 한 번 더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키는 2번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놨어요. 그럼 이게 몇 바이트예요? 16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16.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48. 나머지가 얼마죠? 64 빼기 48은 얼마? 16. 16을 요 타우 0, 타우 1, 타우 3까지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각각이 4바이트짜리라는 거죠. 이게 4바이트. 4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되나요? 4바이트. 4바이트죠. 32비트. 요거는 그냥 상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32바이트를 64바이트로 늘려요. 그냥 막 카피해가지고. 상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 뭘 하느냐? 막 섞어요. 얘네들을. 여기 H가 사실 이제 그냥 이름에 H로 돼 있죠. 이 안에서 뭐 섞는 걸 한다고 보면 돼요. 입력이 들어오면 막 섞어요. 출력을 내보내고. 근데 한 번만 섞으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10번을 섞어요. 그래서 입력 받고 막 섞어서 출력.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섞고 하는 걸 10번을 해요. 그러면 뭐 결과가 나왔겠죠? 그게 하나의 64바이트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렇게 적은 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력 KR 인덱스 0 이걸 가지고 10번을 막 돌린 걸 우리가 대문자 H로 쓴 거예요. 요 한 번 한 거를 대문자 H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H를 하게 되면 64바이트가 나오고 만약에 출력값이 64바이트보다 더 크다. 그럼 인덱스를 바꿔가지고 또 이 작업을 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얘를 한번 적용하면 그냥 64바이트짜리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i 값을 바꿔서 1로 해가지고 또 하면 또 64바이트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그래서 임의 길이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돼요?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은 32바이트를 주면 출력이 몇 바이트예요? 64바이트죠? 근데 출력을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여러 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네, 전체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얘 한 번 하면 출력 64바이트죠? 한 번 더 하면 또 64 또 나오죠? 근데 당연히 입력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키에 대한 K랑 R은 똑같은 걸 쓰고 I만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요. 네, 그래서 대문자 H는 소문자 H를 10번 쓴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H는 실제로는 소문자 H를 10번 한 거. 10번. 그리고 이 H라는 함수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냥 H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실 이게 더 있죠. 추가적으로. 여기 XOR가 더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이랑 입력이란 XOR을 해가지고 출력을 나가요. 그래서 이 H 자체는 사실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H에다가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출력을 보고 입력이 뭔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는 게 계산이 돼요. H 자체는. 근데 얘 그림에서 보면 H에다가 입력값이 X화되어 있죠. 저렇게 됐으면 이제 좀 복잡해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X화라는 거. 네. 그래서 저걸 그림을 쭉 그려서 보면 H가 있고 입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X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H가 되고 또 요 값이 이렇게 가서 X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화도 10번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그럼 얘는 안전할까? H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H 뭐 잘 만들어졌다고 치고 그럼 안전할까? 사실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잘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못 깼다. 그래서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인텔 프로세서 같은 거는 이거를 가속하는 가속기도 들어가 있어요. 프로세서 안에. 표준이라서. 그래서 셀타 20 모양은 그냥 대충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 모양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암호 뭐 AES 이런 암호를 배울 텐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럼 얘는 안전하냐? 지금 무슨 얘기냐? 안전하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냐?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얘기는 얘가 정말 앞에 비트를 보고 뒤를 예측할 수 없느냐? 프리딕터블 하지 않느냐? 언프리딕터블 하느냐? 이걸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몰라요. 없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probably라는 뜻은 증명한다는 얘기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게 시큐한 그런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인지는 증명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어택이 없어요. 물론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그조스티브 서치 모든 걸 다 해보는 것 우리가 이걸 또 다른 얘기로는 브루트 포스라고 얘기하죠. 다 해보면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이런 브루트 포스 이그조스티브 서치 외에 그냥 좀 스마트하게 빠르게 뭔가 깰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시메트릭 키 인크리션이 있었고 어시메트릭 키, 퍼블릭 키 인크리션이 있었잖아요. 시메트릭 키 인크리션은 전부 다 증명할 수 없어요. 대부분. 하나도.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증명할 수는 없고 퍼블릭 키는 대부분 다 증명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랑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퍼포먼스 이런 거 있는데 보면 RC4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 RC4보다 쌀사 20가 더 빨라요. 안전한데 더 빠르다. 이런 거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실제로 뭐 저런 걸로 구현된다 이런 건 알았어요. 그리고 잘못 짜면 깨지는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알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는 unpredictable 이런 거 배웠죠. unpredictable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스트림 사이퍼 이걸 배웠었죠. 스트림 사이퍼는 그냥 메시지에다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적용한 거가 인크립션이었죠. 근데 얘가 안전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안전한 게 뭔지, 스트림 사이퍼가 안전한 게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지 안전한지 안 한지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퍼펙트 시큐리시 기억나요? 퍼펙트 시큐리시 어떻게 되죠? 뭘 모르면 돼요?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플레이트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면 되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었죠?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모든 두 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게 같다? 확률이 M0를 인크립션해서 사이퍼 텍스트가 될 확률 물론 키가 어떻게 잘 선택이 되면 이 확률과
M1을 인크리션 했을 때 C가 나올 확률이 같으면 우리가 퍼펙트 시큐어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시큐어한 슈도랜덤 제너레이터가 뭔지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는 뭐의 약자였죠? 슈도랜덤 제너레이터가 슈도랜덤 제너레이터의 약자죠. 자, 슈도랜덤은 랜덤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유사 랜덤이라는 뜻이잖아요. 랜덤과 비슷하다. 그러면 시큐어한 슈도랜덤은 뭐랑 비슷하면 될까요? 시큐어한 슈도랜덤은 진짜 랜덤과 비슷하면 되겠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큐어한 슈도랜덤을 얘기할 거냐면 시큐어한 슈도랜덤이라고 하면 이게 숫자가 주어질 때 이게 진짜 랜덤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건지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로 구별을 못하면 그러면 이거 진짜 랜덤이랑 똑같은 거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G라고 하는 건 슈도랜덤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시큐어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골은 뭐냐?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는 키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키 스페이스에서 키를 선택한 다음에 뭘 출력을 만들냐면 슈도랜덤 제너레이터 함수를 적용해 가지고 뭔가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K가 4비트면은 한 16가지 정도만 있겠죠. 출력이 가능한 게. 그리고 출력이 뭐 몇 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랜덤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랜덤은 진짜 랜덤을 뽑겠죠. 진짜 랜덤을 뽑아요. 얘는 뭐 n비트를 뽑아요, 진짜로.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4비트를 주면 10비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도 있다고 쳐봐요. 이런 경우에 슈도랜덤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은 몇 가지예요? 4비트를 주면 10비트를 만드는 그런 출력도 있으면 16가지만 와요. 그래서 너무 기네요. 한 6비트라고 합시다. 000, 001, 뭐 01, 000, 1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 100, 1, 이 정도까지만 나오겠죠? 모든 숫자가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6가지니까. 16가지고. 진짜 랜덤은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이게 육수는 얼마요? 64가 나오죠. 88에 64. 그래서 얘는 00000부터 시작해서 11111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64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 000, 001이 나왔어요. 얘는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걸까요? 랜덤에서 나온 걸까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자, 랜덤에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수도 랜덤에서 나올 확률은. 그러면 저 숫자는 수도 랜덤이 맞을까요? 랜덤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어떻게 찍는 게 더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수도 랜덤으로 찍는 게 더 낫겠죠? 물론 저게 수도 랜덤이라고 했는데 랜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틀릴 수도 있지만 수도 랜덤으로 했을 때 더 맞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거 수도 랜덤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랜덤인지 수도 랜덤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distinguishability는 뭐냐면 indistinguishable, 구별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별 불가능. 이거는 요 숫자만 보고 이게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아웃풋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16가지밖에 안 되니까 경우의 수를 다 알죠. 그러니까 나열해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키가 128비트다. 그럼 어때요? 나열하려면 너무 많죠. 228승계를 다 나열해서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할 수점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구별할 수 있느냐 요걸 따질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랜덤에서 그러니까 수도 랜덤에서 나오는 아웃풋인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오래 걸린다면 우리가 구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일단 뭐냐면 뭔가 값만 보고 이게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distinguishable, 못하면 indistinguishable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엄청 커요. 이 같은 경우는 2의 6승. 그 중에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는 건 훨씬 작죠. 키 스페이스. 이만큼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G에다가 적용했을 때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 것들이 훨씬 더 바깥에 많아요. 밖에가 2의 N승 가지고 이 안에 2의 K승 가지죠. 또는 S.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8비트를 주고 출력이 1000비트짜리다. 그러면 요 색칠되어 있는 G 아웃풋은 크기가 얼마예요? 2의 128승이고 전체 나올 수 있는 건 2의 1024승이에요. 실제로 보면 바깥에 있는 게 훨씬 크죠? 2의 1024승 빼기 2의 128승이 저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색칠한 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요 2의 128승 이 안에 어떤 숫자가 하나 딱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이게 슈드랜즘 제너레이터 아웃풋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indistinguishable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어떤 이 비트 패턴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만든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뭔가 알고리즘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트를 보고 물론 제일 쉬운 거는 저 아웃풋을 다 보고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이게 128승쯤 되면 못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봤더니 저 GK 아웃풋은 항상 뭐 시작이 00으로 시작되더라 아니면 짝수더라 아니면 홀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적용해서 구별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뭔가 이제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얘한테 출력값을 딱 주면 출력값을 주면 얘가 0 또는 1을 답해요. 0이라고 하는 건 요 x값이 슈드랜덤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면 0. x값이 얘가 생각할 때 그냥 랜덤에서 온 것 같으면 1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알고리즘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랜덤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언제 그렇게 얘기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출력 패턴을 쭉 봤는데 우리가 진짜 랜덤이면 0하고 1의 개수의 차이가 어떨까요? 뭐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0과 1의 개수의 차이가 만약에 뭐 얼마 이하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럼 우리 랜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짤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건 랜덤이야. 언제? if and only if. 뭐 예를 들어서 00으로 시작하는 애랑 112로 시작하는 애랑 개수가 어떨까요? 진짜 랜덤이라면. 뭐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숫자 하나만 딱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주었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이 랜덤인지 슈도 랜덤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여러 개 주었으면 뭐 이건 지금 하나니까 어쨌든 하나의 숫자를 보고 이 안에 00으로 되어 있는 패턴 1, 2로 되어 있는 패턴을
한번 뭐 조사해 보는 거예요. 00이 몇 개가 있고 11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개수가 뭐 비슷하더라. 그러면 우리 랜덤에서 만들어진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알고리즘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뭐가 될지 몰라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랜덤인지 슈도 랜덤인지 잘 못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구별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은 그냥 있다고 쳐봐요. 얘는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려는 애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이라고 쳐봐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걔한테 우리가 어떤 x란 값을 딱 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이게 슈도 랜덤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맞춰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이 x는 슈도 랜덤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 x를 만든 수조 랜덤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죠. 왜냐하면 진짜 랜덤처럼 보이는 출력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는 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보고 뭔가 맞추는 애예요. 근데 얘가 늘 맞출 수도 있고 늘 못 맞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러니까 A가 뭔가 이걸 보고 잘 계산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뭐 X 모든 상관없이 난 마음대로 찍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A가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마음대로 찍으면 뭐 2분의 1쯤 되겠죠. 거의 뭐 절반 맞겠죠. 절반은 틀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어드밴티지를 정의할 거예요. 어드밴티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할 텐데 알고리즘 A가 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G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뭔가 값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키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한테 물어봐요. 이 출력을 주고 A한테 물어봐요. 그럼 A는 답을 하겠죠. 이건 뭐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거야. 또는 뭐 랜덤에서 나온 거야. 답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1이야. 랜덤이야. 이렇게 답을 할 확률과 A한테 진짜 랜덤을 뽑아가지고 얘한테 진짜 랜덤을 뽑아서 줬더니 A가 1이라고 얘기해요. 랜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확률의 차이를 우리가 어드밴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애는 X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1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랜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어드밴티지는 얼마일까요? 네, 그런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거 A에다가 어떤 입력을 줬죠? 슈도 랜덤 뽑아서 줬죠? A는 뭐라고 답을 해요? 늘 1이라고 하죠? 저 확률 얼마예요? 1이에요. 뒤에 거는? 뒤에 것도 1이겠죠? 그래서 1 빼기 1을 하니까 얼마? 0. 그래서 A라는 애가 늘 그냥 똑같은 것만 대답을 하면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0이에요. 당연한 거죠? A가 늘 0으로 얘기해도 어드밴티지 0이에요. 해보면. 만약에 이 어드밴티지가 1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주어져 있으면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슈도 랜덤 값이 주어지면 A가 0이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A가 만약에 굉장히 잘 구별하는 애예요. 잘 구별하는 애라면 어, 이 확률은 얼마예요? 이 확률은 0이겠죠. 왜냐하면 슈도 랜덤 값을 주면 A라는 애가 0으로 대답하니까. 네. 그래서 그 값이 0이 될 거고, 뒤쪽은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랜덤을 주면 A는 1이라 대답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얼마? 2이 나오겠죠. 그래서 A라는 애가 정말로 이게 슈도 랜덤인지 진짜 랜덤인지 잘 구별하면 어드밴티지가 1에 가까워져요. 근데 만약에 어드밴티지가 0에 가깝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A가 잘 구별한다는 얘기죠. GK라고 하는 게 랜덤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하면 어드밴티지가 1에 가까울 거고, A가 잘 못하면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실리 이그젬플 보면 A라고 하는 애가 항상 0으로 대답한다. 즉 얘는 X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온 거야. 그렇게 하면 어드밴티지가 얼마? 0 빼기 0이 돼서 0이 나오죠. 그렇죠? A한테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을 줘도 얘는 0으로 대답하겠죠. 근데 0으로 나올 확률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이 될 수 없, 1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둘 다 0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실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고 이거의 어드밴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어드밴티지의 정의는 어떤 알고리즘이 값을 줬을 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OX 문제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O인지 X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러면 뭐 항상 다 맞출 거고, 만약에 정확하게 틀린다면 역시 다 틀리겠죠. 그럼 어드밴티지가 1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한다면 어드밴티지 0으로 아마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뒤에서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제 한번 실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G라고 하는 게 슈더랜드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 GK, 이거 뭐냐면 아웃풋 값을 봤더니 뭔가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랜덤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구별이 될 거란 거예요. 자, 이 패턴이 뭐냐면 MSB, 최상의 비트가 1이 되는 게 확률이 3분의 1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G에다가 우리가 K를 적용할 텐데 K가 3분의 2의 확률로는, 그러니까 K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2만큼은 시작을 1로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이고 3분의 1은 0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분하지가 않죠. 0과 1 시작하는 게 이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구별하는 그런 알고리즘 A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런 패턴이 주어졌을 때 저게 진짜 랜덤인지 수도 랜덤인지 구별하는 알고리즘 우리가 일단 만들어야 돼요. 알고리즘을 멍청하게 만들면 어드밴티지는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잘 만들면 어드밴티지가 0이 아닌 걸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죠.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면 될까요? 지워버릴게요. 모르게 해야죠. 아유, 지웠는데. 자, A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MSB가 어떤 출력이 있는데 A라는 알고리즘 우리가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 만드는데 얘가 1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항상 틀려도 되고 항상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면 항상 맞춰야 되지만 여기서는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웃풋 MSB가 1이면 사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1로 시작하면 우리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랜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슈도 랜덤으로 할까요? 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1로 시작하면 우리 슈도 랜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웃풋을 뭘로 하면 돼요? 슈도 랜덤 우리 0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0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우리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제가 0으로 했는데 0으로 했잖아요. 사실 저 바꿔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0으로 할 거예요. 네. 0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로 시작하면 1로 하면 되겠죠. 0으로 시작하면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어드밴티지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도 안 보고 하는 게 낫겠죠? 어드밴티지 ERG. 자, A라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 A라는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드밴티지가 달라지겠죠? 제너레이터 G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우리 정의가 있었죠?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확률이었죠? 슈도 랜덤에서 뽑아가지고 A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뽑아가지고 줬을 때 A가 뭐로 답을 한다? 뭐 0이라도 1은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뭘로 했어요? 1이라고 했죠. 1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제가? 1이라고 썼잖아요. 데피니션에서 여기 1, 여기 1이라고 썼잖아요. 사실 이게 둘 다 0이고 둘 다 1이면 돼요. 사실 똑같아요. 해보면. 똑같은 것만 쓰면 돼요, 사실은. 자,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 빼기 또 뭐였어요? A에다가 진짜 랜덤을 주고 얘가 1이라고 대답할 확률의 차이가 어드밴티지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K가 이제 두 가지겠죠? K가 1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K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K가 0이 아니라 K가 3분의 2의 K에 대해서는 GK가 1로 시작하고 3분의 1의 개수의 K에 대해서는 GK가 0으로 시작하죠. 자, 그러면 A에다가 어떤 값을 줘야지 얘가 1이라고 대답해 주죠? MSB가 0인 경우에 1이라고 대답을 해주죠. 알고리즘 우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위에 보면 A라고 하는 MSB A라는 알고리즘은 최상위 비트 값이 1이면 0으로 대답해주고 최상위 비트가 0이면 1로 대답해주는 거기 때문에 A가 1이라고 대답해주는 경우는 언제냐면 GK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몇 가지예요? K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K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의 경우에만 얘가 1이라고 대답을 해줘요. 맞죠? 자, 랜덤인 경우에 A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A가 1이라고 대답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랜덤 비트를 주고 A한테 물어봤을 때. 자, 랜덤이면 처음에 시작할 숫자가 얼마일 때 1이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저희 보면 MSB가 얼마일 때 1이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죠? 0일 때 1이라고 대답했죠? 랜덤한 숫자가 있어요. 랜덤한 숫자가 0으로 시작할 확률은 얼마예요? 랜덤한 숫자. 랜덤한 숫자는 처음에 시작하기 0 아니면 1이잖아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확률로 A가 1이라고 대답할 거야.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아웃풋 출력을 보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랜덤 숫자를 보면 랜덤은 시작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랜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A한테 주면 얘는 2분의 1의 확률을 맞출 거고, 슈도 랜덤에 있는 숫자를 뽑아가지고 A한테 주면 얘가 3분의 1의 확률을 맞출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얼마? 6분의 1이에요.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꽤 큰 숫자죠. 네글리저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distinguishable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또 나는 왜 이거 0, 1 헷갈리는데 뭐 나는 1로 해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해봅시다. 1이면 1이고 0이면 0으로 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드밴티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PR A에다가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을 줬을 때 얘가 1이라고 대답 확률 얼마? 3분의 2죠. 이건 3분의 2가 돼요. 그 다음에 랜덤한 숫자를 줬을 때 얘가 1이라고 대답 확률은 2분의 1이죠. 늘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이 값은 얼마?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다르면 계산 잘못한 거예요. 자, 이해돼요? 그래서 키에 대해서 뭔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패턴이 있어가지고 확률이 좀 다르게 되는 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큐한 PRG라고 하면 저런 알고리즘이 만들기 어려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시큐한 PRG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시큐한 PRG는 G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인데 모든 이피션트한 알고리즘 A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 A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피션트 빨라야 돼요. 오래 걸리는 건 우리의 소용없으니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A에 대해서 얘를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계산했어요. 했더니 어드밴티지가 0에 가깝더라. 네글리저블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CQ한 PRG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저 얘기는 뭐냐면 G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제 아웃풋이 있는데 이 아웃풋과 진짜 랜덤을 구별할 수 있는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빠른 시간 안에 얘를 구별을 하려고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맞출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CQ한 PRG의 정의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를 얘기할 땐 전부 다 뭐랑 구별이 안 된다로 보통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니까 랜덤과 구별이 안 되면 시큐한 슈도 제너레이터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구별이 안 된다는 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도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시큐하다,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늘 낯상 나오는 얘기가 probably 즉 증명 가능한 CQ와 PRG도 있느냐. 정말 이 PRG를 적용을 하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진짜 랜덤과 계산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네. 아직은 없고 그냥 우리가 휴리스틱으로 뭐 쌀사라든지 뭐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이 스트림에 있는 쌀사 20 이런 거를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Q한 PRG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알았죠. 진짜 랜덤처럼 보이면 CQ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PRG에 대해서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성질로. 이런 PRG는 스트림 서퍼가 안전해 보이지 않네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무슨 PRG가 있었죠?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프리딕터블. 프리딕터블이 있었죠. 그래서 프리딕터블 하면
그 스트림 사이퍼가 시큐어해 보이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시큐어를 정의를 했죠. 시큐어한 PRG를 정의했고, 그러면 predictable PRG, 시큐어랑 predictable은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쉬운 거는 시큐어한 PRG는 unpredictable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시큐어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랜덤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predictable을 한다면 그러면 이 패턴 앞에를 쭉 보고 나면 그 다음 게 뭔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맞춘다는 얘기 이게 랜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CQ 하면 그러니까 predictable 하면 CQ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predictable 하면 CQ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대우에 해당되는 CQ 하면 unpredictable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요. predictable 하면 CQ 하지 않다. 그래서 PRG가 insecure.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왜 그러냐? 뭐 간단하게 우리 한번 봅시다.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진짜로. predictable 하면 그러면 시큐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프리딕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는 프리딕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떤 걸 하냐면 A에다가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에 아웃풋을 줘요. 일부를 주고 나면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그 다음 비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A에다가 슈드 랜덤 제너레이터에 값이 쭉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일부를 요만큼을 주면 A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가 계산해서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 당연히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커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입실론은 꽤 큰 넌네글리저블.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쳐봐요. 저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는 G라고 하는 거는 predictable이란 뜻과 같은 얘기죠. 정의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B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B는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B는 B는 어떤 출력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슈드 랜덤 제네레이터가 만든 건지 아니면 진짜 랜덤에서 온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입실론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입실론이 넌 네글리저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딕션 하는 게 2분의 1 더하기 입실론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그걸 이용해서 B라고 하는 걸 만들면 B는 입실론 정도의 확률로 이게 랜덤인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온 건지 구별을 낼 수 있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A를 가지고 B를 만들면 돼요. 끝이에요. 자, 그럼 B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하면 되겠죠? B라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돼요. A를 가지고. B라는 알고리즘 만들어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보면 여기 1부터 I 값까지 값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I 플러스 1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A라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B를 만들 텐데 B는 어떤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랜덤인지 슈도 랜덤인지 맞추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이 숫자는 슈도 랜덤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B를 만들면 되잖아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를 가지고 A는 1부터 I번째 값을 가지고 I 플러스 1번째를 예측하는 애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어떻게 B를 만들까요? 진짜 랜덤이면 저 예측이 맞을까요? A의 예측이? 안 맞겠죠. 저 예측이 맞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슈도 랜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A를 적용을 해봐요. X를. 즉 A에다가 X를 다 하지 않고 1부터 I까지 이렇게 줘봐요. A에다가. 그래서 그 다음 게 X, I 플러스 1번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도 랜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랜덤이면 안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아웃풋을 해볼게요. 이렇게 알고리즘 만들어요. 간단하게 만들었죠. 되게. B 알고리즘은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A가 걸리는 시간만큼 걸리겠죠. A를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드밴티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어드밴티지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확률 빼기 확률이었죠. 한쪽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나온 값을 B에다 넣고 다른 한쪽은 랜덤을 B에다 넣고 probability B에다가 G의 K를 한 값을 줬을 때 얘가 1이라고 대답할 확률 여기 B에다가 진짜 랜덤을 줬을 때 얘가 1이라고 대답할 확률의 차이였어요. 자, 뒤에부터 한번 볼까요? 진짜 랜덤을 주면 B가 1이라고 대답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기 틀렸네요. 이 값이 1이죠. 진짜 랜덤을 주면 그러면 B가 1이라고 대답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랜덤이면 A라는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맞든지 안 맞든 둘 중에 맞추고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 앞에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 부분. 슈도 랜덤을 줬을 때. 자, 저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건 알고 있죠. A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죠. 네, A에다가 GK 1부터 I까지 주면 A가 그 다음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B에다가 슈도랜덤 값을 준 거죠. 그렇죠? 슈도랜덤 값을 주면 B라고 하는 애가 이거를 이제 A에다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겠죠. 그렇죠? 테스트 해가지고 요 값이 좀 헷갈리는 뭐 상관없겠죠. 이거 우리 좀 헷갈리니까 이걸 1로 하고 이걸 0으로 할게요. 상관없어. 이래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A에다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게 맞을 확률이 얼마예요? 정의가 뭐였어요? 2분의 1 더하기 입실론이었죠. A라는 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면 B에다가 GK를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1이 나오는 경우죠. 1이 나오는 거 위에 거잖아요. B에다가 X자리에다 GK를 주는 거죠. 수도 랜덤을 딱 주면 그러면 위에다 적용을 하겠죠. 적용해서 if에 통과하겠죠. 그래서 아웃풋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밑에 거랑 동일하겠죠. BK 1이 되는 건. 그래서 요 값은 얼마일까요? 이 값은 위에 거랑 동일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이필론이겠죠. 그렇죠? 위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위랑 동일한 말이고. 즉 우리가 요 값을 그냥 뭐 크다로 됐지만 그냥 뭐 이퀄로 해서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제일 작은 값이 2분의 1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입실론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입실론. 그래서 어드밴티지는 우리가 사실은 2분의 1 더하기 입실론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실론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건 쉬워요. 시큐한 PRG라면 언프리디터블하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언프리디터블하면 시큐하다. 성립할까요? 그건 좀 어렵죠. 네, 그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행히 누가 증명을 해놨어요. 야오가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증명해놨어요. 언프리디터블 PRG는 시큐하다. 그러니까 역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PRG가 언프리디터블 하면 그러면 이 PRG는 시큐하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비트를 보고 그 다음이 뭔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랜덤처럼 보인다 라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뭔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랜덤과 구별되고 그러면 시큐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하면 돼요. 뭔가 테스트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GK 출력값이 있죠? 그 중에서 뒤쪽에 절반이죠? 뒤쪽의 절반을 보면 앞쪽의 절반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CQ 할까요? 프리딕터블 할까요? 자, CQ예요. CQ하다는 얘기는 랜덤과 구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CQ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값이 쭉 주어져 있으면 뒤에 거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이 값이 예측한 거랑 동일하다면 그러면 얘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일 거고 다르다면 랜덤이겠죠. 구별할 수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별할 수 있으면 프리딕터블이에요. 구별할 수 있으면 프리딕터블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G는 프리딕터블이에요? 네, 맞아요. 프리딕터블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프리딕터블 할 때는 앞에 걸 보고 뒤에를 예측하는 게 프리딕터블이었잖아요. 상관없이 어디를 프리딕트 해도 다 프리딕터블이 돼요, 사실은. 뒤를 보고 앞에 한 비트를 프리딕션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다 프리딕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의에서는 프리딕터블이 좀 약간 뭐 앞쪽만 보고 뒤를 하는 거였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구별이 될 수 있으면 앞쪽 보고 뒤에 되는 게 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지금 아까까지는 우리가 랜덤 분포가 있었고 그다음에 슈도 랜덤의 분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랜덤이었고 또 하나는 슈도 랜덤의 아웃풋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또 일반한다면 이 랜덤 대신 뭐 다른 함수를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 얘랑 구별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P1과 P2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FK에 해당되는 게 랜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함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P1과 P2는 구별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모든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어드밴티지 뭘 계산하는 거냐면 X를 P1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GK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 다 모아놓은 거고 P2는 뭐 예를 들어서 F에서 나온 걸 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모아놓은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걸 P1에서 뽑아가지고 A한테 줘요. 그럼 A는 이거는 1에서 온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는 0에서 온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를 P2에서 뽑아가지고 A한테 줘요. 근데 얘가 1에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거는 P1에서 오든 P2에서 오든 A 입장에서는 구별을 한다면 저 값이 차이가 있을 거고 구별을 못한다면 0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네글리저블이면 그러면 우리가 P1과 P2는 computationally indistinguishable, 즉 계산상으로는, 계산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A가 있죠. A라고 하는 애가 막 계산하는 건데 계산상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P1과 P2는 비슷하다 이렇게 쓸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P를 쓰게 돼요. P는 뭐냐면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폴리노미얼 타임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빠르게 동작한다. 이피션트란 것과 같은 뜻이라 보면 돼요. 이피션트. 그래서 알고리즘 A가 충분히 빠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P1에서 온 건지 P2에서 온 건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computational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P1과 랜덤 R이었죠. 그게 P1과 랜덤 R이 computationally indistinguishable 하면 우리가 CQ, 뭐 PRG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CQ하다. 언제? GK 분포가 있죠. 이게 P1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P1. 얘랑 유니폼, 이건 이제 랜덤이에요. 진짜 랜덤. 거기서 뽑은 애랑 GK 아웃에서 뽑은 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 아무 알고리즘이든 잘 돌아간 빠른 알고리즘에 줬더니 구별이 안 되더라. 시간상으로 구별이 안 되더라. 그럼 우리가 CQ하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 이해돼요? 그래서 distinguishable를 이해하면 돼요.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걸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큐리티를 다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OX를 맞출 수 있다. 그럼 구별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에 물어봤는데 2분의 1 확률만 맞추더라. 어드밴티지가 0이더라. 그러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는 랜덤과 동일한 거죠. 네? 다 틀리면 만점이죠. 그거는 반항하는 거니까. 알긴 아는 거죠. 네, 반항하는 거니까 성적은 모르겠지만 아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CQ와 PRG를 정리해 봤습니다.